오늘 영상은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ETF고 두 번째는 해외 선물 매매인데, 여러분들이 ETF 해외 선물하면 딱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ETF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ETF 너무나도 유명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목이 구성된 게 ETF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ETF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ETF는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앞에 붙는 타이거, 코덱스는 운용사의 브랜드 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거는 미래에셋,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이런 형식으로요. 그리고 뒤에 붙는 것은 이 ETF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예를 들어 코덱스 200의 경우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거겠죠. 타이거의 미국 S&P 500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ETF는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종목들만 따로따로 담아서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이나 지수에 성향에 맞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TF는 장기 투자에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자, ETF 상품의 대표적인 종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버스, 곱버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 수익을 보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버스의 경우는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곱버스의 경우는 인버스 곱하기 2배예요. 그래서 이제 별명으로 곱버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ETF의 수익률 계산법은 비교적 간단해요. ETF를 예를 들어 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10%의 수익이 날 경우 10만원 수익인 거죠. 주식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좀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여기에 거래세라든지 혹은 수익이 났을 때 과세 계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식하고는 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이 ETF는 좀 더 알아보시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ETF를 투자할 때 이 부분에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에서야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ETF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 들어서 이래 없던 강세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ETF를 산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투자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ETF도 결국에는 선별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은 나스닥이나 S&P에 좀 포함이 되는 거고, 이 외에 브릭스라든지 최근에 10년 전, 12년 전에 좀 있었던 후강퉁, 성강퉁 이런 ETF들은 사실상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ETF에서도 S&P라든지 나스닥과 같은 미국 지수에 한정된 그런 상품들이 꾸준히 투자했던, 정말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갔던 그런 투자자에게만 해당이 됐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ETF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ETF가 가지고 있으면 공짜로 계속해서 돈이 벌리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ETF는 운용수수료가 발생해요. 내가 보유하고 있어도 연에 0.7%씩 운용수수료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추적 오차가 발생을 해요. 추적 오차. 지수의 상승보다 ETF의 가격 상승이 더 적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1년 동안 지수가 마이너스 10%의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이 ETF의 가격은 10%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ETF라는 건 1단위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지수가 10% 빠졌다가 10% 올라오면 내 ETF 또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추적 오차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보다 ETF의 가격 상승이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차가 가장 심한 상품이 바로 인버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TF에 투자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알고 가셔야 돼요. 물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장기 투자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해외 선물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해외 선물은 위험한데 나는 해외 선물을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나 연기금,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들도 지수가 하락할 때는 해외 선물 파생으로 일부 비중이 돌려지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수가 하락할 때 파생 예탁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미 시장 시스템은 큰 손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이 파생시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가진 않아요. 이미 시장의 시스템은 시장의 상황에 맞게 로직이라는 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위험하다 배척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단 간단하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상품으로 오일, 골드, 나스닥, 항생 등이 있죠. 여기서 지수가 상승할 것 같다고 하면 바이 포지션, 상승 포지션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개념이고,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면 셀, 하락 포지션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외 선물과 주식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수익률 계산법과 시드의 영향이 좀 달라요. ETF의 경우는 내가 가진 금액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고정입니다. 나스닥 한 계약을 진입했을 때 1포인트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20달러 수익인 거죠. 즉 1포인트가 올라가면 3만원 수익을 보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가 1%가 상승하면 얼마일까요? 나스닥 지수가 1%가 상승할 경우 대략적으로 20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근데 제가 앞에서 1포인트 20달러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200포인트가 상승할 경우 4,000달러의 수익을 보는 개념이에요. 하나 약 600만원 수익인 거죠. 어마무시하죠. ETF는 내가 가진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스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대비 몇 포인트가 올랐냐 빠졌냐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한 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해외 선물의 경우 불과 4년에서 5년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 한 계약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뭐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면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허들이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 나스닥 한 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개시증거금이 33,000불까지 늘어났습니다. 하나에 약 4,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유지증거금 수준은 대략적으로 4만불, 4천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외 선물 거래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비싼 증거금을 가지고 해외 선물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연 해외 증권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해외 증권사의 경우는 나스닥 한 계약 기준 이제 140만원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대비 거의 한 30~40배 가량 저렴하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 매매 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분들도 소액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으로는 14,000원부터도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해외 선물 매매의 경험이 없다, 한번 나는 해외 선물 매매를 소액으로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해요. 국내 증권사도 마이크로 미니라는 상품이 있긴 한데 이 마이크로 미니는 최소 증거금이 동일하게 47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틱가치도 물론 10분의 1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금액마저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연 해외 증권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해외 증권사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 메타트레이더 5라는 글로벌 1800만 이상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MTS와 HTS에 입점해 있는 개념이에요. 이 외에도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과거 이전에도 메타트레이더 4 시절에는 교보증권이나 삼성선물과 같은 이런 국내 증권사와 선물사들이 HTS와 MTS가 미약했던 시절에 이 MT4에 입점을 해서 거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메타트레이더는 글로벌 1800만 이상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 절대 생소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해외 증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이제 셀프 계좌 개설 영상과 혹은 나는 스스로 이런 계좌 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 설치 같은 거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그리고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으로는 14,000원부터도 해 선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과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은 고객센터로 편하게 문의를 주셔도 돼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퓨처스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